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신은숙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만취한 10대들이요. 이번엔 79살 된 경비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비원이 술 취한 학생들에게 건물에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뭐 무자비하게 폭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게 난감합니다. 어제 이 보도가 처음 나왔는데요. 예. 어제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건은 이제 지난달 28일에 벌어졌는데 이 금요일이었고요. 새벽 4시 50분경이었습니다. 4명의 청년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나이로 보면 청소년입니다. 18세. 미성년자죠. 예, 미성년자죠. 이 4명이 술을 먹고 어쨌든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뭐 상가 건물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70대 경비원이 자 지금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들어오지 마라. 그랬더니 느닷없이 때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 나중에 이제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4명이 모두 폭행을 한 것은 아니고 지금 2명은 밖에 있었고 2명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굉장히 부상의 정도가 심하고요. 할아버지 뻘입니다. 정말 맞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79이면 뭐 80이라고 봐도 뭐 그렇죠. 예. 만 79이시니까 우리 나이 80이시고요. 예. 이 청소년들이 18살이니까 누가 봐도 손주뻘이죠. 네. 그렇네요. 저희 TV조선 취재진이 어제 경비원 피해자를 만났는데요.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한장님의 소리 나더라고. 거기서부터 여기 시작된 거예요. 아주 웃도 못, 얘기도 못 하려고 해요. 그래도 장난하는데 갈색과 색깔이 열리더라고. 4명의 애들이 한 놈은 나를 여기 잡고 한 놈은 날 때리고 그러면 피해가지고 이제 도망나갔어요. 예, 얘기만 들어봐도 정말 무섭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10대들 당시에 뭐 만취 상태였다고 알려졌는데 술에 취해서 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혐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인도 하지만 부인하는 것도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주말에 이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월요일 날, 일요일 날이 이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예. 당시적 폭행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체포돼서 구속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1일 날 조사 절차에 이제 경찰서에 나타내서 두 청소년이 본인 직접적으로 때린 것을 알려진 신군 같은 경우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예. 근데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까 때린 것 같아요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현재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최 씨 등 한 명이 등 뒤에서 그 경비원의 손을 붙잡았다라고 합니다. 이 붙잡았다라고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친구가 그 할아버지 경비원을 때리니까 친구를 말렸을 뿐이지 내가 경비원 피해자를 붙잡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예. 두 사람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당시 현장에 10대 4명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 2명만 폭행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지금 입건이 됐습니다. 함께 현장에 있었던 일행 중 1명이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폭행은 1명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알려졌을 때는 4명이 폭행했다. 예. 10대 4명이 70대 경비원 한 분을 폭행했다. 그럼 누가 봐도 좀 이게 끔찍한 상황인데 경찰이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명은 밖에 있었고 2명이 가담했다. 지금 영상에도 보면 2명이 나옵니다. 네. 영상 보면 보이지만 저게 할아버지의 손을 붙들었는지 때리려는 친구를 뜯어 말리려고 한 것인지 저거 판독해보면 나옵니다. 예. 저거 확인해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사과문 올린 내용 관련해서요. 사실은 이 할아버지의 손주가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고 먼저 올렸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런 거예요. 아까 이 신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제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폭행했다고 하니까 한 것은 같은데 이건 인정이지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또 술에 만취했다는 걸 주장하고 있죠. 예. 그런데 또 사과할 땐 이런 얘기를 해요. 폭행이 끝나고 바로 무릎 꿇고 사과를 했고 다시 폭행이 이제 이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건 어쩌면 기억을 하나 보네요. 사과한 건 네. 기억이 나고 예. 때린 건 기억이 안 나고 이럴 때마다 제가 정말 화가 납니다. 선택적 기억 상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10대 아이들이 벌써 저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친구들이 말릴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말렸으면 네. 저런 일이 없었을 텐데 자, 한 명은 폭행을 하고 한 명은 말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이렇게 되면 공동상해죄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공동상해죄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진술이 이제 절대적으로 영향을 줄 피해자요? 거고요. 예. 그다음에 CCTV 영상이 있으니까 이를 면밀히 그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말린 것인지가 정확히
정확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을 분석한 다음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자리에서 두 친구가 한 친구 때리지 않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현재 피해자의 진술과 CCTV 분석이 더 앞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또 한 가지 대중의 공분을 아주 사고 있는 게 폭행 과정에서 이 학생들이 우리 아빠가 변호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네. 알려져 있어요. 근데 네.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할아버지의 이 진술, 주장인 것 같아요. 이걸 손자가 올리면서 처음부터 폭행을 할 때부터 예. 우리 아버지가 변호사야. 이게 좀 이제 이게 위세를 부리는 그래서 어찌 보면 70대 경비원을 하고 계신 이 할아버지가 좀 위축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뭐 대단한 집안의 자제인데 날 이렇게 때려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 할아버지는 그때 처음 맞고 정신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예. 그 얘기는 들었다는 걸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하니 이 청소년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변호사라는 주장을 한 적이 없어요. 예. 이 폭행이 시작되려고 해서 이렇게 되면은 변호사를 불러야 할지도 몰라. 이렇게 이제 말리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통점은 있어요. 변호사라는 단어가 등장은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양쪽 얘기 모두 다. 예. 근데 한쪽은 우리 아버지가 변호사라고 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쪽은 야 이렇게 되면 변호사 불러야 돼.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지도 몰라 한 얘기를 했다는 건데 예. 10대 청소년들이 폭행을 하면서 변호사를 머리에 떠올릴 정도면 예. 얼마나 지금 법적으로 이게 해박한 겁니까? 예. 저는 이 대목도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예. 경찰 수사 결과 이 아이들의 부모 중에 변호사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제 근데 변호사란 직업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니까 예. 참 변호사로서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사실 저희 가족이나 자녀들이 변호사를 위세를 부리기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변호사이기 때문에 위법을 저지른 부분에서 비난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예. 이렇게 자제시키고 겸손하게 하지 저희가 변호사라는 걸 내세워서 저희가 사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위세를 떨려면 부리- 사실 뭐 검사다, 뭐 경찰이다, 뭐 판사다 뭐 이런 걸 써야 되는 이렇게 거죠. 하면 몰라도 우리 아버지가 변호사다 이게 위세를 떠는 건지 아니면 술이 취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하는 그 79살 되신 경비원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자존심도 상했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자, 피해자 뭐 아직까지요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맞았을 때 어야 해가지고 뭐가 뭔지는 몰랐고 내가 일일이 신고하라고 소리 지르더니 이렇게 차올려서 우리 아버지가 변호사라고 하면서 변호사야 우리 아버지가 변호사라고 그랬어요. 내이 아버지도 없는데 여기 안 돼가지고 이놈이 아파가지고 미운 거 같은 거 쏘준 거 있잖아요. 그거 마시고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 가해자들이 올해 2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나이로를 생각하면 아직 미성년자거든요. 그러면 처벌에 이 미성년자라는 나이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소년법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자, 그러니까 18세 마지막 달까지 이제 소년법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소년법을 적용했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본다라고 하면 정기형, 성인처럼 이제 정기형을 선고받는 것이 아니라 장기와 단기를 정해서 선고를 받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소년법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실제 소년원에 들어가지 않고 사회봉사 명령이나 보호처분 등을 받아서 실질적인 형벌이라고 할 수 없는 경하게 처벌되는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소년법이 적용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 이 청소년들은 만 18세를 지났지만 19세가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고 하다 보니까 곧 만 19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19세가 된다라고 하면 일반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일반 형법이 적용되면 일반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어른들하고 똑같죠. 네, 어른들과 예. 똑같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년법을 적용한다라면 경하게 처벌된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여서 피해자의 감정을 이제 자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예. 일례를 들어서 보면 이제 어금니 아빠 사건 같은 경우에 공범이었던 이 씨가 그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에 난 중대한 결과에 있어서 형이 사실 성인에 비해서 형격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나이가 단지 미성년이라는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소년법이 적용되는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잘못된 행동을 한 시점이 아니라
재판을 받는 시점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소년법이 적용되냐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배우 고 최진실 씨 10주기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각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경기도 양평이 예천지 갑산공원에서 고 최진실 씨의 추모식 10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최진실 씨의 두 자녀는 물론이고 모친 그리고 친했던 연예인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그 친했던 이제 연예인으로는 방송인 이영자, 정선희, 주진희 기자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절친으로 알려진 홍진경 씨도 있었는데 홍진경 씨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일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날 가서 미리 추도를 했다라고 하고 예. 거기에 꽃다발과 함께 진실 언니 평안히 쉬세요라는 이제 메시지를 적어서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추도식에 이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참석한 지인들은 각자 꽃다발과 그다음에 편지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시간이 참 빨리 흐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진실 씨가 우리 곁을 떠난 지가 벌써 10년이라는 생각. 근데 아이들이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아이들이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의젓한 모습으로 다 컸습니다.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10년이 지났지만 엄마 최진실 씨에 대한 그리움은 뭐 여전할 것 같은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10년이 지났다는 게 약간 실감이 안 나기도 하는데 그래도 10년이 지나도 보고 싶은 건 똑같고 하늘에서 그냥 저랑 준이 잘 생활하고 잘하고 있는 거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거를 알면서도 진짜 하루하루 맨날 보고 싶은데 다음 생에도 우리 엄마 꼭 해주고 다음 생에는 연예인 최진실이 아니라 그냥 준이, 환희 엄마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 엄마 사랑해. 네, 예. 다음 생에는 연예인이 아니라 우리 엄마로 만났으면 좋겠다. 이 주인이 양이 말이 참 심금을 울리는데요. 그렇네요. 고인이 생전에도 자식 사랑이 뭐 대단했죠. 최고의 스타, 최고의 연예인, 팬들의 사랑을 아낌없이 누렸지만 내 인생에 제일 잘한 게 있다면 아이를 낳은 것이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나의 이 살과 뼈와 피로 이 새 생명을 탄생시켰다는 것이 놀랍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지금 아이들이 거기에 화답을 하고 있죠. 최진실 씨가 10년 전에 우리 곁을 떠날 때 이 10년은 굉장히 빨리 흐른 것 같지만 아이들을 보면 무럭무럭 자랐어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환희 군 오빠가 8살,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 예. 그리고 준희 양이 6살, 미취학 아동이었을 때인데 지금은 18살, 16살 이제 청소년이 됐고 청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준희 양 얘기 들어보세요. 다음 생에도 우리 엄마가 맞습니다. 되죠. 다 그런데 컸습니다. 예, 연예인 최진실이 아니라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엄마와 자녀로서의 정을 충분히 못 나눴잖아요. 예. 이 그리움은 지금 잊혀지지 않습니다. 갈수록 커지게 돼 있죠. 그렇겠죠. 다만 예. 그거를 저 아이들이 견딜 뿐이에요. 우리가 많이 곁에서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주위에 뭐 할머니도 계시고 네. 또 뭐 최진실 씨하고 정말 절친들. 친했던 그 사단들이 네. 엄마의 빈자리를 조금씩 다는 안 되겠지만 네. 메워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고 훈훈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